충정 2021년 4월 14일 지금 시간 오후 2시 23분입니다. 여기는 광화문 광장입니다. 정치의 문화의 중심 서울의 한복판 광화문 광장에서 대한민국 지식인 엘리트가 작성한 징비록을 선포하게 되어서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징비록 4월 14일 마차가 말을 끄는 위장평화 마차 일원. 하나, 행정안전부에 항변당하는 훈련 없는 위장평화 마차 일원. 문재인 정권이 정립한 소득주도 성장 이론은 마차가 말을 끄는 본말 전도 마차 이론으로 세금을 살포하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이론이다. 경제는 자본과 기술 투자가 선행되어야 생산물이 생기고 소득이 올라가는데 생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생산의 총화인 재화, 나눔과 국가에서 소득을 지원하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소득주도 성장은 사막에서 빨대를 줄 테니 물을 달라는 짓이고 적화 의지가 강한 적에게 평화를 앞세우는 위장평화 마차 이론은 너희 노예가 될 테니 살려만 달라는 종의 자세다. 둘, 마차 이론의 종말편. 위장평화로 안보 희생시키기. 문 정권의 본말전도. 마차 이론은 넓고 깊게 퍼져나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세금 인상으로 뒤집어 씌우기, 방산 분야에서 전임 대통령 업적과 공덕 가로채기, 선진국은 백신 방역으로 코로나를 극복했는데 우리는 통제를 강화하는 뒷걸음 킬 방역으로 꽃을 피웠다. 마차가 말을 끄는 마차 이론의 절정은 위장평화로 안보 희생시키기였다. 평화는 적을 이긴 상태인데 싸움과 훈련을 포기하고 위장평화를 감추려고 했던 마차 이론의 종말편으로 위장평화가 항변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행정안전부가 합참에 실제 전시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항의성 공문을 보내고 합창의장 면담까지 요청하는 주객전도 현상, 즉 민간 행정조직이 전시훈련을 제대로 하자고 군사조직에 항변을 한 것이다. 군사조직에 항변을 한 것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위장평화 마차를 화려하게 꾸미고 종소리를 울리면서 달리자 안보 조직은 머리를 숙이고 따라가는데 양심이 있는 행안부는 위장평화 마차를 불신하는 소리를 낸 것이다. 위장평화 마차가 전시 대비 조직인 국방부를 끌고 가던 위장평화 마차 1호는 이제 종말을 알리면서 3년째 한미연합훈련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만 실시했다는 게 노출되었다. 합참과 국방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조직이지 북한과 청와대 눈치를 보는 반역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셋,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안보 조직의 수장들은 사임을
표명하라. 문재인 정권 들어 3명의 국방부 장관이 안보 파탄과 국가 파괴에 부역하는 반역적 정체성은 어디서 온 것인가? 오랜 군 생활에서 누린 권력 중독에서 오는 오로지 권력을 위해 불에도 뛰어드는 두나방 습관인지, 아니면 정치 권력 세상의 이용하고 버리는 비정함을 모르고 자리를 주니까 덥석 물었다가 주사파 아이들과 국가관이 달라도 물러서지도 못하고 철저하게 이용을 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군생활 시절 약점에 잡혀서 지시하고 지령을 내리는 대로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것인지, 정권이 바뀌면 모든 게 드러난다. 현 장관은 반역적 9.19 군사합의 백서를 만들고 물러나는 게 사는 길이다. 징비록 4월 13일 역사는 거짓과 조작과 왜곡의 행적도 기록하고 있다. 하나, 거짓을 거미줄처럼 뽑아내는 문재인의 입을 다물게 하라. 세상이 혼탁한 것은 악질들이 선한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정치는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예술인데 정치꾼들이 무능과 위선으로 청년은 소박한 꿈을 이뤘고 노인은 소소한 행복과 건강마저 위협받고 있다. 백신 접종률이 2%인데 다방면 노력으로 수급 불확실을 현저히 낮췄다고 했다. 다양한 종류의 백신 확보에 실패한 정부가 불충분한 검증도 없이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을 오늘 6월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유럽 등에서 허가가 지연될 경우 문의 발언은 공수표가 된다. 문의 주특기는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과 조작과 허상의 달인이다. 군 출신이라면 KF-21 보람의 국산 전투기 개발 사업은 2차에 걸쳐 중단된 사업을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의하여 개발된 사업으로 보람에라는 이름도 박근혜 대통령이 명명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역사적인 사실인데 4월 9일 출고식에서 문은 국회의원 시절 그토록 반대했던 사실을 감추고 자신과 김대중의 업적으로 분치를 했다. 강교하고 교활한 자의 입을 다물게 하라. 입으로 똥물을 토해내는 문의 얼굴만 보아도 토가 나온다. 토가 나올 때마다 온몸이 떨리고 위장이 경련을 일으킨다. 이 고통은 참을 수 있지만 국가가 무너지는 것은 참기 어렵다. 둘, 역사를 날조하고 왜곡하는 김원웅의 반역의 입을 보아라. 김원웅이 멱살을 잡히는 장면을 보고 통쾌함을 느낀 분들이 많았을 것이다. 그동안 비입은 관계하면서 지켜만 본 우리로서는 그저 송구할 뿐이다. 2019년 광복회 회장으로 취임한 김원웅은 독립운동가 이름으로 각종 상을 만들어 추미애 등 정권 실세들에게 뿌려서 정치적 보호막을 만들었고 야당에게는 토착 왜구라는 똥물을 뿌려서 적개감을 표시했다. 국부인 이승만과 애국가 작곡자인 안희태 생생을 폄하하고 모욕을 주었으며 대한민국을 지킨 백선엽 장군이 운구 차량을 막고 묘지마저 훼손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적을 찬양하며 전범 김원봉에게 소원했고 박근혜보다 독립운동가 가문에서 자란 김정은이 낫다고 했다. 이자는 분명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상식적인 역사를 왜곡하지 못한다. 역사를 왜곡하고 선거 부정을 변호하는 자들은 중국과 북한의 하수인들이다. 셋, 북한은 핵을 만들 능력이 없다고 했던 어느 정치인의 가벼운 입을 책망한다. 북한이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수정 발사 시험용 수직 발사대를 탑재한 잠수 바지선을 이동시키는 장면이 위성 사진에 포착됐다. 북한이 SLBM 시험 발사를 한다면 4.15 북한 태양절이 유력하다. 이는 미국과 한국에 대한 상당한 도전이다. 1만 열면 우리끼리라고 하면서 무력으로 동족을 위협하고 있다. 북한은 핵을 만들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했던 정치인이 생각나는 날이다. 북한의 SLBM 시험 발사는 명주를 단축할 것이다. 증인비록 4월 12일 주사파 정권은 왜 중국의 속국이 되려고 하는가? 하나, 미국의 반중 전선에서 제외된 한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중국 견제를 위한 종합법안인 전략적 경쟁법에 한국의 역할이 사실상 제외되었다. 한국은 6.25 전쟁 이후 미국과 동맹을 기반으로 북한 위협을 극복하며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는데 미국의 반중 전선에서 제외됨으로써 양식이 있는 다수는 한국의 70년 평화와 번영의 역사가 끝나고 중국 지배하에 놓이는 것을 경계하지만 반중 전선에 이론적으로 대적하며 친중 전선의 외연을 넓히는 자들이 있다. 문재인의 안보 멘토는 일본 신문에서 한국이 미국 편에 서면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고 망언을 했고, 국립외교원장은 한미 동맹을 중독이라고 망발을 했다. 언어의 장난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 종중하는 자들이 있다. 춘천 차이나타운은 개발을 명분으로 우리의 고대사가 중국보다 앞서는 것을 증명하는 유적지를 중국에 내주려고 한다. 막아야 한다. 둘, 그동안 주사파 굴종 정복 정권이 중국으로부터 얻은 것은 무엇인가? 문은 2018년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에게 원인을 알 수 없는 괄시를 당하고 혼자 밥을 먹다가 와야 했고, 수행한 기자가 폭행을 당하고 구타를 당하는 수모와 모욕을 겪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침묵했다. 그 뒤로도 시진핑은 문 대통령 특사를 2번이나 하석에 앉혀 할애를 했다. 고구려 역사를 강탈하려는 동북 공정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중국 군함은 우리 서해를 내해로 만들려는 서해 공정을 벌이고 있으며, 중국 군용기는 제재처럼 한국 방공 식별 구역을 들락거리며 한국의 영공권을 무력화시켜도 문 정부는 항의 한 번 내지 않았다. 서방의 군사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권은 이미 중국의 점령을 당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중국의 굴종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와 연관이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다. 셋,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것을 차단하려면 현재 선거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 중국이 자유국가 선거에 개입하여 속국화를 시도한 지 오래다. 미얀마, 베네수엘라, 심지어 미국의 11.3 대선에도 중국의 개입이 있었다고 한다. 2017년 5.9 대선 때는 조선 쪽 댓글 부대가 댓글 조작을 한 차이나 게이트와 울산시장 선거 공작은 정권이 바뀌면 다시 수사를 해야 한다. 4.15 총선을 앞두고 양정철의 중국과 베네수엘라 행보는 부정선거 공작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이들이 많다. 중국과 북한의 해킹 기술은 상상을 초월한다. 전자개표기 조작은 2명이면 된다. 개표 시스템을 열어주는 자와 침투하는 자만 있으면 투개표 참관인을 모두 바보로 만든다. 공안 검사의 스승도
공안 검사의 스승도 해킹으로 저지르는 부정선거는 잡을 수가 없다. 중앙선관위 중앙서버는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데 이마저 작년도 9월 26일 교체했다. 진실을 가리려면 선관위 내부의 양심선언과 감사원에서 회계 감찰을 통해서 결정적 단서를 잡아야 한다. 그러나 요원하다. 그래서 선거법을 바꿔야 한다. 외세 개입으로부터 공정선거를 지키려면 사전투표 자체를 폐지하고 당일 투표를 2일로 늘리고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하되 전자개표가 아닌 수개표로 집계를 해야 한다. 선거법 개정을 반대하거나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하는 자들은 북한과 중국의 마수에 잡힌 자들이거나 아마 마수에 잡힌 자들이 N차 하수인으로 보면 된다. 나라를 구하려면 부정선거 관련 자기 신념과 자기 표현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이상 그 징비록을 광화문 광장에서 2021년 4월 14일 3일자를 모아서 선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단결.